18페이지고 이제 정적분을 넓이에 사용하는 내용이고요. 유형사적기 문제 1번 보면 2차 함수와 y는 3 상수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그러면 이 이제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이런 유형은 그래프를 그려야 해석이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려보자고. 제곱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굴러간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y는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의 위치가 사실상 문제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나오려면 꼭지점보다는 위로 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해 보셔도 돼요. 완전 제곱 고쳐서 꼭지점의 y좌표 찾아보면 되니까 뭐 그건 생략하고, y는 3은 한 요 정도 있을 거다. y는 3 이렇게 됐다.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표현해 보면 그냥 간단하게 색깔만 이렇게 둘러칠게요. 요런 영역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정적분을 이용한다 그러면 적분 구간부터 잡아보면 교점의 x좌표에서 x좌표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적분 구간이 되겠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곡선, 여기서는 직선과 이차함수인데 직선도 곡선으로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한다?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정적분 한다야. 그치?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서 정적분 한다. 굳이 표현해보면 요렇게 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교점의 x좌표가 적분 구간이 될 거니까 교점부터 찾아보자.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요게 y는 3 같다. 교점 찾기 같다. 사실 암산도 가능하죠. 그죠? 3 없애고 인수분해하면 x 곱하기 x 빼기 4는 0이 되니까 x는 0 또는 4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작은 쪽의 x좌표가 0, 큰 쪽의 x좌표가 4가 되겠죠. 그러면 넓이를 s라고 할 때 어떻게 0에서부터 4까지 위의 함수 빼기 아래 함수, 그럼 위의 함수의 함수값은 3, 덩그러니 3 빼기 아래 함수는 2차 함수식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정적분을 하면 그게 곧 넓이가 된다 이거든요. 자, 여기서 살짝 멈출 건데 이거 정적분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거든. 근데 잘 봐봐. 여기서 3이랑 여기 괄론의 3은 마이너스니까 없어지겠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남아있는 식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인데 이거는 0을 만족하는 게 뭐야? 0이랑 4지.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근에서 근까지고 정리한 요 식이 뭐야? 2차 함수란 말이야. 이거 뭐지? 넓이 공식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이다. 그래서 쌤은 여기서 넓이 공식으로 바로 갈게요.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면 일단 6분의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정리된 식, 사실은 제곱의 개수를 절대값 취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가져가도 되고, 애초에 2차 함수와 상수함수면 2차 개수 써도 괜찮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절대값 1 또는 절대값 마이너스 1, 절대값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정리한 식의 제곱의 개수를 쓰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하나 몇 제곱? 세제곱. 그렇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는 거는 적극적으로 써줘야 나중에 이거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물론 위에서 정적분 하는 게 더 뭐라 그럴까, 나는 더 안전하게 갈래 라고 하면 정적분 해서 답을 확인해 봐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6분의 64 약분해서 3분의 32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f3은 0이래. 이게 x 빼기 3을 인수로 갖는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을 같다라고 비교를 했는데 왼쪽은 0에서 2013까지고 오른쪽은 3에서 2013까지거든요. 그러면 0에서 2013 사이에는 3이라는 녀석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좌변을 0에서 3, 3에서 2013 이렇게 끊어서 써도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정적분의 성질에 따라 대상함수는 fx니까 생략할게요.
적분 구간만 적어보면 0에서 2013까지는 0에서 3까지에다가 3에서 2013까지다 라고 쪼갤 수 있어요. 요게 정적분의 성질이었죠. 그쵸? 윗끝과 아랫끝이 같을 때 묶어줄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반대로 풀어준 거고, 이게 우변에 있는 3에서부터 2013까지야 같다 라고 비교를 하면 3에서 2013이 좌변 우변이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날아가면 결론이 0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한 결과, 이건 다 쓸게요. fx dx가 0이다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결과를 도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위의 식에서 좌변이든 우변이든 한쪽으로 모아볼게요. 그러면 우변을 좌변으로 모아본다고 생각해볼게. 0에서 2013까지에서 우변 걸 넘기면 마이너스 3에서 2013이 되겠죠. 2013까지가 0이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도 정적분의 성질을 잠깐 이용한다 그러면 인티그랄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뒤쪽에 있는 적분 구간을 아래끝 윗끝을 뒤집어 버리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놈은 0에서 2013까지에다가 플러스 2013에서 3까지가 0이야 이렇게 식이 바뀌겠어요. 그럼 아까 했던 내용으로 2013 윗끝과 2014 아래끝이 동일하니까 얘네들이 쪼개져 있는 걸 한 개로 연결하면 0에서 아래끝 0에서 윗끝 3까지 F의 정적분이 0이다. 결론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분이 이제 구체적인 식을 넣기 전에 이 관계를 먼저 해결해 놓으면 0에서부터 3까지가 넓이는 아니고 정적분 결과가 0이다. 요거를 활용할 수 있겠다. 괜찮죠? 자, 그러면 돌아가서 지금 F3을 넣으면 0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 0에서 3까지 fx가 정적분을 하니까 0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마지막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s라고 할 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가보자. 맨 첫째 줄로 돌아가 보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f3은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fx를 세팅을 하고 시작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 x제곱으로 시작하고, 사실 여기서 x 빼기 3 인수를 하나 들고 나머지 식을 세팅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순수하게 한번 직접 세팅하고 미정계수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f3을 넣어서 9 더하기 3a 더하기 b는 문제에서 주어진 0이더라. 요 정보를 하나 킵을 하고요. 괜찮죠? 그 다음에 아까 정적분 정리했던 0에서부터 3까지 fx 정적분, fx는 들고 옵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다를 이용할 거야. 그럼 정적분 정의에 따라 부정적분 3분의 x 세제곱. 자, 이제 계산 따라오시는 분들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보다 빨리 해주면 더 좋고요. 2분의 ax 제곱 더하기 bx 부정적분을 다 구했다. 0에서 3까지 0 집어넣으면 의미 없으니까 버리고 3 집어넣으면 9 더하기 2분의 9a 더하기 3b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위에 F3은 0이다의 식과 연립하기 위해서 3으로 나눠보면 좋겠네요. 그죠? 3으로 나누면 3 더하기 2분의 3a 더하기 b는 0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뺀다. 여기 보이는 요 식에서 요 식을 그대로 빼면 b가 사라지겠죠? 그럼 9 빼기 3은 6이 될 거고요. 3a 빼기 2분의 3a는 플러스 2분의 3a가 되겠죠. 가 0이다. a는 마이너스 4다. 찾을 수 있어요. 자, a가 마이너스 4면 자연스럽게 b는 집어넣어서 계산 3. 이렇게 a와 b를 찾았다. 할만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2차 함수인데 문제 마지막 줄이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어머나 이거 두 군데서 만날 건데 어차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근에서 근까지잖아. 공식 그대로 또 적용하는 겁니다. 맞죠? fx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고 b는 플러스 3이니까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 인수분해까지 이쁘게 해놓는다 그러면 우리 그래프 그려보면 나중에는 안 그려도 되겠죠? 아래로 볼록하고 1에서 3까지 둘러싸인 부분 여기를 구하세요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S는 바로 공식 6분의 최고 차이 계수 절대값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세제곱. 그쵸? 그래서 6분의 8, 3분의 4 S 구했다. 그러면 결론 30S 뭐 할만하죠? 30S는 40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3번은 해석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번 봐봐요. 아래 그림처럼 2차 함수와 두 점 0,3, 4,3에서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뭐 삼각형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0,3과 4,3은 y값이 같아요. 그치? 그런데 2차 함수는 고유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좌우 대칭 뭘 기준으로?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근데 여기도 앞에서 다룬 거랑 똑같네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x-1과 x-3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1, 3에서 x축과 만나요. 다시 말하면 방금 얘기했던 대칭이 축이 어디 있냐면 1과 3의 중점에 있겠지. 어서와. 1과 3의 중점에 있다라고 해석해도 좋고요. 아니면 2차 함수니까 완전제곱으로 고쳐서 꼭지점 x좌표 찾아도 괜찮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 1과 3의 중점인 2가 여기 2가 2차 함수의 대칭 축이 되겠죠. 이렇게. 이걸 왜 파악을 했냐? 0,3에서 그은 접선과 4,3에서 그은 접선은 결국은 지금 그림처럼 봤을 때 x는 2의 좌우 대칭으로 그려지는 함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고 간결하게 넓이 공식으로 적용해 갈 수 있겠다.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점에 두 접선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2다라는 것까지 알을 수 있겠죠. 자, 요런 상태에서 그럼 니네 넓이 어떻게 구할래? 물어보면 쓱 보니까 길쭉하게 생긴 위에서 빨간색 그어놓은 선분까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죠. 이게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여기서 누굴 제외하면 돼요? 위쪽에 빨간 상수함수처럼 생긴 x축과 평행선에서 2차 함수 사이에 이루어진 하얀색 부분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넓이를 빼면 되겠다가 됩니다. 괜찮죠? 되겠니? 그러면 이제 아래로 뾰족하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얘네들은 거의 다 주어져 있어요. 한번 체크해 봅시다. 먼저 밑변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는 0,3에서 4,3까지의 선분의 길이니까 여기는 4로 정해졌죠. 그럼 이제 높이가 필요한데 왼쪽 그림으로 가서 2차 함수의 x좌표가 2였잖아. 그치? 그쵸? 그러면 저 밑에 꼭지점은 이거 접선의 방정식 하나 구하긴 해야겠네. 그치? 그래야 그 식에다가 x값을 2를 넣어서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 왼쪽 밑에다가 정리할게요. 자, 주어진 2차 함수를 fx라고 한다 그러면 미분하면 2x 빼기 4가 될 거고, 자, 0,3이든 4,3이든 x좌표 집어넣으면 되겠죠. 0 집어넣을게요. 그럼 f'0은 마이너스 4. 즉 왼쪽에 0,3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야.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그리고 0,3이면 이 녀석이 y절편이니까 바로 플러스 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우리 뭐 구하려고? 지금 두 접선이 만나는 점의 y좌표를 구하려고. 그게 곧
삼각형의 높이가 될 거니까, 높이에 영향을 줄 거니까, 따라서 여기 x 자리에 2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마 8 더하기 3 마 5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마 5야. 짠. 아, 그러면 우리가 높이로 찾을 녀석은 아래쪽에 마이너스 5에서 위쪽에 3, y값 3까지니까 요만큼 높이가 8의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구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3 또 적을게요. 우리 아까 0,3과 4,3이 y값이 같다라고 이제 그었는데 여기가 y는 3이라는 상수함수란 말이야. 이게 아까 1번에서 다뤘던 그 내용이죠. 정확히 뭡니까? 근에서 근까지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인데 정리하면 2차 함수죠. 그거의 근이 x좌표 0과 x좌표 4거든.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여기 x좌표가 0이고 여기 x좌표가 4인데 0에서 4까지, 즉 근에서 근까지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밑에 바로 쓸게요.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뺄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뭘 하면 돼? 2차 함수 넓이 공식 적용하면 돼. 그래서 6분의 최고창의 계수 절대값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16 빼기 6분의 64 3분의 32 3분의 48 3분의 16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만약에 여기 하나 더 뭐 언급하자면 지금 두 번째 빼는 녀석의 도형 넓이를 2차함수 넓이 공식을 썼단 말이야. 선생님 저 이거 모르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넓이, 두 곡선 사이 넓이를 구할 때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 빼서 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0에서부터 2까지를 구간으로 보고 어차피 이거 좌우 대칭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2배를 나중에 하면 되겠고, 그럼 색깔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2차 함수가 위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접선의 방정식, 왼쪽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빼서 0에서 2까지 정적분, 이게 두 곡선 사이 넓이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것의 2배 이렇게 구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식을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면 열심히 써먹어보는 게 좋아요. 자, 4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림 해석 먼저 할게요. 2차 함수 y는 x제곱과 양수 t인데 좌표를 줬어요. 원점, 그 다음에 a는 t, 0 한번 표시해 볼게요. a의 x좌표가 t, 여기가 t네요. t. 그 다음에 b는 t, t 제곱이에요. 와, x좌표가 t라는 게 좀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 a의 x좌표가 t였으니까 a와 b는 y축과 평행선을 그렸을 때 일직선 상에 있는 거더라. 여기는 t, t제곱. 특히나 이제 이차함수 위에 있는 이런 녀석이 되겠네요. 아하. 자, 그랬을 때 결국은 그림 그려진 것처럼 색깔 칠한 부분의 넓이를 ST라고 할 때 그거 미분해서 일러 오세요. 미분 계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넓이를 이제부터 어떻게 구할 거냐, 요거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 요거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한 30초? 30초 드릴 테니까 어떻게 구할지 방향만 딱 잡아봐요.
자, 뭐 먼저는 X축으로 잘린 활골 넓이 구하고, 그 다음에 AB 선분으로 잘린 활골 넓이 구하고, 남은 부분을 정적분으로 구한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도 되는데, 사실 활골 넓이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활골 구하려면 중심각의 크기 정도는 또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각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지? 각도 단서가 없으니까 그렇게는 좀 어렵고. 그러면 지금 중요한 단서가 A점과 B점의 X좌표가 동일하다였거든. 그럼 이 표현을 해볼게요. X축과 선분 AB는 수직을 이루겠죠. 그러면 이거를 원에서 본다면 A가 원 위의 점이거든. 그런데 요 녀석 수직으로 표현한 게 원주각이란 말이야. 아, 그러면 원점 O와 B점을 연결한 이 선분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원의 지름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원주각이 90도니까. 아, OB가 지름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방향이 조금 더 서죠. 어떻게 할 거냐 봤더니 파란색 지름을 포함해서 색깔 칠한 부분 여기를 반원의 넓이를 먼저 구하는 거야. 반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지금 파란색과 이차함수의 흰색 부분 있죠. 거기를 우리는 그냥 이 S 있으니까 T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하얀색 부분의 T 영역을 빼면 되겠다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 반원의 넓이를 구하겠죠. 그림 오른쪽에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공간 많으니까 먼저 OB 선분 길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OB 선분은 지름의 길인데 원점과 T, T 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 수지나 루트 X좌표 제곱 더하기 Y좌표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T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T제곱에 루트 씌워서 나오는데 절대값 양수니까 그대로 T제곱을 끄집어냈으니까 순서 바꿔서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와,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 그러면 OB 지름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T 루트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반지름이더라. 괜찮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반원 넓이 2분의 파이 R 제곱 하면 되겠다. 그쵸? 반원이니까. 따라서 자 2분의 파이는 그대로 곱해 놓고요. 위에 구해놓은 반지름 R의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요거 제곱하면 위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 그냥 끄집어 내놓으면 되죠. 그죠? 즉 T제곱에 T제곱 플러스 1을 곱할 거니까 T 4제곱 플러스 T제곱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다. 괜찮죠? 자, 반원 넓이 구했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아까 목표가 지금 ST 구해서 미분할 거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T 구해놓은 데를 볼게요. 그래서 T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생각해보니까 파란색 OB 선분을 연장하면 요 녀석은 원점을 지나면서 T, T 제곱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러면 여기 T 영역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니? 했더니 방금 그었던 파란색 직선에서 2차 함수를 뺀 다음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T까지를 적분할 거야. 그런데 0과 T가 이 그림상에 뭐니? 파란색과 2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들이지. 이게 뭐야? 근에서 근까지고 2차 함수의 넓이겠죠. 0에서 t까지 2차 함수 넓이니까 우리는 뭘 하면 돼? 공식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따라서 바로 공식으로 가면 좋겠죠. 6분의 최고창 2차 함수 최고창의 개수 1의 절대값 큰 근 빼기 작은 근인데 교점 X좌표가 0과 t니까 굳이 써본다면 t 빼기 0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결론은 ST라는 거는요. 위에서 구한 반원 상수는 계산해서 끄집어낼게요. 8분의 파이에다가
t 4제곱 더하기 t 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t 영역을 빼더라 빼기 6분의 t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끝났다. 그래서 미분해서 1 넣으세요. 뭐 미분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겠죠. 쭉 진행합니다. 8분의 파이 미분하면 4t 세제곱 플러스 2t 뒤에 거 미분하면 2분의 t제곱. 그래서 미분한 것에 1 집어넣으세요. 그럼 첫 번째는 8분의 6이니까 4분의 3파이 뒤에 거는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제로 가보면 S'를 4분의 통분을 해놓으래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통분해놓으면 되겠죠. 4분의 그렇다면 3파이 빼기 2 이렇게 되겠다. 비교하면 P는 분자의 파이의 개수 3, Q는 상수항이네요. 마이너스 2. 따라서 문제는 P제곱 더하기 Q제곱 할 게 맞네요. 그죠? 9 더하기 4, 13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괜찮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속 이차함수가 등장했을 때 넓이 구하라고 한다면 근에서 근까지를 도출하면 공식으로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5번 가볼게요. 이제 3차 함수가 등장했는데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를 봐야 되니까 는 0, 즉 x축은 y가 0일 때 될 때니까 는 0이 되는 x좌표를 찾아보자. 인수분 해볼게요. 4x 묶어내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 잘 보인다 그죠? 4x에 x 빼기 1, x 빼기 2 이쁘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3차 함수야.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 그러면 이 3차 함수 개형은 아니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서 는 0을 만족한 x가 0, 1, 2 서로 다른 세 군데니까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조금 더 이쁘게 그릴게요.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0, 1, 2. 자, 이거를 우리는 fx라고 한번 칭해 봅시다. 그럼 문제가 원하는 거는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니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넓이를 다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2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에서 근까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6분의 어쩌고저쩌고를 2번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 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첫 번째 방법 0에서 1까지는 위에 3차 함수 정적분하면 되죠.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정적분한 것에 뭘 하면 돼요? 절대값 씌우면 되죠. 또는 마이너스로 곱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근데 요걸로 안 할 거예요. 요 문제는 어차피 기본기는 여러분들이 챙겨 놓을 거니까. 수진아 이해되니? 방금 한 얘기? 0에서 1까지는 정적분하면 넓이고 1에서 2까지는 정적분한 것에 마이너스 또는 절대값 씌우면 넓이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왠지 봐봐, 얘네 둘의 넓이가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드니? 안 들어. 그래. 물론 정적분은 하긴 할 건데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이런 형태의 문제는 뭐 대칭성을 이용한다든지 넓이가 같다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해놓으면 계산을 조금 더 덜 할 수 있거든. 자, 3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나고 있는데 0에서 1까지 간격과 1에서 2까지 간격이 동일하죠. 그치? 2차 함수 아니고 3차 함수인데 간격이 동일하잖아. 그러면 결론, 이 둘의 영역의 넓이는 똑같아. 그걸 찾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나는데 마침 0에서 1, 1에서 2만큼 구간이 서로 같은 경우를 세팅을 해볼게.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나는데 간격이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간격이 같은 것의 가운데 있는 점을
원점으로 항상 평행이동을 시켜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원점으로 왔다고 했을 때 간격이 같은 걸 표현하자면 이쪽을 K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왼쪽은 K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지금 뭘 확인하고 싶냐면 넓이가 같은지를 확인하고 싶어. 넓이가 같은지. 그래서 이 녀석을 F라고 한번 칭해 볼게요. 그럼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식이 최고차항의 개수를 a라고 준다 그러면 x축과 0에서 만나니까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고 k에서 만나야 되니까 x 빼기 k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k에서 만나야 되니까 x 플러스 k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정리를 하면 ax의 괄호는 제곱 빼기 제곱, x제곱 빼기 k제곱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를 따져보는 즉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한번 넣어볼게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 a 곱하기 마이너스 x, 그래서 마이너스 ax라고 적어주고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그거 제곱할 거니까 그대로 x제곱 빼기 k제곱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고 봤더니 ax 곱하기 x제곱 빼기 k제곱은 위에서 fx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fx예요. 짠, 이렇게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함수값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거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라는 얘기. 그 말은 f가 기함수구나.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원점 대칭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위의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보면 얘가 원점 대칭이라는 의미가 0에서부터 k까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거기에 맞춰서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프 모양이 대칭을 이룬다는 얘기야. 결론은 넓이가 같다는 얘기죠. 여기가 S면 여기도 S다. 언제? 3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군데서 만나는데 근과 근 사이의 간격이 동일할 때. 그럼 가운데 있는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다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럼 위로 올라가 보면 짜잔 0에서 1, 1에서 2 간격이 같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 1,0에 대해서 점 대칭을 이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쌤이 아까 대칭성을 이룬다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예전에 한번 변곡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게 수투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거든. 그럼에도 한번 구해 보기는 할게요. 여기 있는 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해석했듯이 위에 문제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1,0 대칭을 이뤄요. 점대칭을 이뤄요. 그래서 넓이가 같아요 라고 결론을 내려봤단 말이야. 1,0 점대칭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럼 돌아와서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한다 그러면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는 거다. 그러면 12x제곱 빼기 24x 더하기 8이고요. 그거를 한 번 더 미분, 도함수를 구하는 걸 이게 도함수 또는 그냥 미분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24x 빼기 24야. 그래서 요게 0이 되는 x를 구해보면 x좌표가 1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어진 함수에 우리가 극대극소 구하듯이 함수값을 구해보면 아까 x 빼기 1이 인수가 있었으니까 1 넣으면 0이거든. 짠! 이렇게 됩니다. 즉, 두 번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걸 찾는 걸 우리는 변곡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가 변곡점인데 우리 정규 과정에는 아직 안 나와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변곡점이 곧 이 3차 함수의 대칭점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한쪽만 구해서 2배 할래? 라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식은 이제 간단하니까 적고 마무리할게요. 넓이를 S라고 한다 그러면 2배를 할 거고 그렇다면 나는 0에서 1까지만 하면 되겠군. X축과의 넓이니까 단순하게 주어진 4x 세제곱
빼기 12x제곱 플러스 8x. 사실은 두 곡선 사이 넓이는 x축의 방정식이 y는 0이기 때문에 여기서 빼기 0이 있는 건데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정적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결론까지 내볼까요? 2배의 부정적분 잘 할 수 있겠죠? x 4제곱 빼기 4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해서 0에서 1까지 1 집어넣으면 삭삭삭 사라지죠, 그죠? 마사랑 4가 사라지니까 뭐 0은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2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차 함수에서 대칭성을 이용하면 넓이 구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진다. 이 정도로 이 문제를 정리하면 좋겠고요.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fx의 도함수가 f'x 구체적인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제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원래 함수 찾아 놓을 수 있겠죠. fx는 어떻게 되죠? 효경? 어떻게 되니? 부정적분 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렇지. 적분상수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 fx가 4차 함수였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도함수가 주어지면 도함수로부터 원래 함수의 형태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봐봐. 요 녀석 4차, 2차 상수야. 이거 뭔데? 짝수, 차수, 다항함수죠. 이거 우함수라고 불렀던 거고 그래프 그려지면 y축 대칭으로 생겼다. 특징까지 정리해 놓으면 되겠다. 그럼 y축 대칭으로 그려 제끼면 돼요. 그러면 f'x를 다시 한번 해석하죠. 도함수 그려가지고 원래함수 그려볼게요. 4x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x제곱 빼기 1이니까 합차까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짠. 즉 마 1, 0, 1 이렇게 세 군데서 만난다. 간격이 똑같네. 넓이가 같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3차 함수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을 거고 f 프라임 마 1, 0, 1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아까 봤듯이 얘는 0,0 대칭, 점대칭을 이룰 거니까 x축과의 넓이가 동일하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고요. 왜? 마이너스 1에서 0, 0에서 1까지 간격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우리 하던 대로 fx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함수가 0이 되는 값들을 기준으로 구분선을 그어주고요. 오랜만에 하네요. 도함수의 부호 표시해 보겠습니다. x축 밑에 마이너스,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감소, 플러스일 때는 증가. 근데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 더 가미하자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도함수가 플러스 넓이를 구하면 그대로 정적분하는 게 넓이가 되는 건데 그만큼 뭐예요? 원래 함수의 함수 차이가 나겠죠. 함수값의 차이. 그런데 0에서 1까지는 음의 정적분 결과가 나오니까 그 넓이만큼 감소할 거야. 헌데 얘네 둘의 넓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증가한 만큼 감소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려볼게요. 그래서 감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증가. 그런데 증가한 양만큼, 즉 함수값의 차이만큼 내려가면 왼쪽에서 마이너스 1의 극소를 갖는 그 극소값까지가 동일하게 오른쪽에서 발생하겠죠. 그래서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거예요. 누가? f가. 그런데 아까 전에 f는 우함수 y축 대칭이라고 했거든. 즉 x값이 0일 때가 여기가 y축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소값이 동일해야 된다. 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f는 이렇게 생겼다. 그쵸?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fx의 극대값이 k라고 했거든요. 그림에다가 표현해보면 극대값은 한 군데고 x가 0일 때 k 값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즉 여기가 0,k니까 f에다가 x자리에 0을 넣으면 어머나 적분상수가 남는데 그게 k였다.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죠. 거의 다 해석이 됐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직선 y는 k와 주어진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봐볼게요. fx는 4차 함수예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인데 fx가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 요거 이쁘게 세로 한번 그려볼게요. y축 대칭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있는 녀석인데 여기가 마치 함수값이 k고 y는 k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와, 그러면 상수 함수와 4차 함수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지금 그리는 요 영역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y축 대칭으로 생겼으니까 좌우 대칭 따라서 여기 넓이가 s면 여기 넓이도 s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그러면 우리는 교점 0 오른쪽 교점 여기까지 다 할 필요 없이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만 구해가지고 정적분 한 다음 2배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이제 x 값이 0이니까 양수 다루도록 이쪽이 x 값이 뭔지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4차 함수 다시 들고 올게요. x 4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k는 함수값, 상수함수값 k. 와, 그러면 kk 없어지고 x제곱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0은 중근이고요. 접하니까 x제곱 빼기가 0이 되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넓이는 s를 써버렸으니까 그냥 넓이라고 쓸게요. 넓이는 s의 2배. 그래서 2배. 그렇다면 0에서 루트 2까지 맞죠? 0에서 루트 2까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0에서 루트 2까지 k라는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서 정적분을 해야 양의 값이 나옵니다. 그쵸? 두 곡선 사이 넓이니까. 즉 상수 함수에서 4차 함수를 빼야 되니까 우리 교점 찾을 때 정리해놨던 요 식에서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상수 함수 y는 k에서 4차 함수를 뺀 구조가 되죠. 그럼 k 제외하고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정적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는 2배. 여기서부터 계산의 영역이니까요. 마이너스 5분의 x 4제곱 더하기 3분의 2의 x 세제곱 해서 0에서 루트 2까지 이렇게 넣고 2배까지 정리하면 됩니다. 이게 계산 과정이 조금 지저분해서 정답을 바로 정리할게요. 아래 끝 0은 뭐 어차피 넣으면 빵이니까 윗끝 루트 2 넣어서 정리하면 15분의 16 루트 2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형태를 쭉 유추해 가면서 그리면 우리가 그리기가 조금 더 쉬워지더라. 이 정도만 느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짠. 해석부터 해보겠습니다. fx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그림에서 이미 표시되어 있죠. x축과 마이너스 1, 2 두 군데서 만난다. 인수분해보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으로 한번 잘라가지고 제일 왼쪽 영역의 넓이를 s1 그 다음에 0과 2 사이에 있는 k 값으로 한 번 더 잘라서 가운데 있는 걸 s2 마지막에 있는 걸 s3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s1, 2, 3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이게 수원 개념인데 등장해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이 등장하는 거는 뭐 엄청난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본 개념을 가져다 쓰도록 지금 준 거예요. 그럼 등차 수열이라 하면 문득 드는 생각이 등차 중항이겠지. 그러니까 가운데 거의 2배가 가운데 게 S2니까 2배가 양쪽 더한 것 이렇게 될 거거든요. 요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다 요거 준 겁니다.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그림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편하게 하던 게 근에서 근까지 넓이는 곧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지금 그래프를 보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넓이를 구하는 게 공식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편한 녀석이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넓이를 구하면 곧 여기 보듯이 S1 더하기 S2 더하기 S3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공식 적용한 걸 보니, 등차수를 적용한 거 보니, 어머나 오른쪽에다가 S2만 더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S2를 더해줘보죠. 괜찮죠? 아, 이러고 했더니 좌변이 S2가 3개가 됐어요. 그래서 3배 S2는 S1 더하기 S2 더하기 S3가 될 거고, 왼쪽 그림 쳐다보면서 넓이는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6분의 이렇게. 그러면 이참수 쳐다보면 최고차의 계수 마이너스 1의 절대값, 큰 근 2 빼기 작은 근 마이너스 1 그것의 세제곱, 이렇게 공식 적용을 바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문제는 S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리만 하면 되겠죠. 이놈은 6분의 1에다가 3의 세제곱, 6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적고요. 6은 3이 하나 들어있으니까 약분을 하면 2분의 3의 제곱 9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S2, 문제에서 S2 물어봤으니까요. 3S2가 2분의 9면 3으로 나눠서 2분의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넓이 일반적으로 구할 때는 정적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마침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공식이 등장한다 그러면, 아니면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짠! 8번. 주어진 곡선에 대해서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도록, 그러면 그림을 그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너무나도 좋게 는 0을 만족하는 X를 찾을 수 있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세 점을 찾아보면 X는 0, 2, 2보다 큰 A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잘 떠올려보면 이 문제 되게 쉬워지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3차 함수를 그릴 거고, 뭐 이렇게 그리겠죠? F라고 한다 그러면 0, 2, A에서 만난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게 얘네 둘의 넓이가 같아지려면 이거거든. 근데 아까 뭐라 그랬니? 얘네 넓이가 같으려면 이 가운데 있는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2,0 대칭이면 넓이가 같아. 그때 기준이 뭐야? 간격이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0에서 2까지 간격이 2의 간격이니까 여기도 2의 간격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A는 4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칭성을 이용한다 그러면. 알겠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짧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여기서 확인 한번 하려면 어떻게 해요? 확인 한번 하려면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x값이 2다 이런 거 보면 되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고. 근데 선생님 이거 공식 잘 못 외웠는데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당연히 있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문제로 돌아가 보면 넓이가 같다 그랬잖아. 넓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요, 0에서 2까지 3차 함수 정적분, 두 번째 2에서 A까지 정적분 난 다음에 마이너스를 줘서 같다라고 비교해도 되는데, 요거 쌤이 넓이 할 때 종종 등장하는 거라 그랬죠. 0에서 2를 거쳐서 A까지 가는데 영역의 넓이는 같지만 정적분을 구해보면 부가 반대로 돌아가지.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을 씌우지 말고 정적분만 전체 구간을 진행을 하면, 그러면 0에서 2 구간은 넓이 S가 나오는데 2에서 A까지는 정적분 결과가 마이너스 S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3차수 밀어 넣을게요. X-2, X-A 정적분 한 개 S 더하기 마이너스 S로 나올 거기 때문에 결과는 0이야. 사실은 요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됩니다. 괜찮죠? 근데 우리는 점대칭성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간격이 같아야 돼서 A는 4예요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낫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개해서 부정적분 해서 0에서 A까지 넣고 뺀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정리하면 A는 4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문제 9번 가보자.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고요. 원점 지나는 기울기 m인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m은 양수네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방금 했던 y는 mx 직선과 x는 1, 마침 x값 1은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와, 키워드가 있죠. 넓이가 같다. A랑 B랑 넓이가 같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되는 게 방금 풀고 온 문제처럼 곡선의 위아래 관계가 뒤집어지지는 않는가를 보는 겁니다. 보면은 어머? 이 A 영역은 2차 함수가 위에 있고 직선이 밑에 있어요. 그죠? 반면에 어느 교점을 지나고 나면 0과 2 사이 교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지나고 나면 2차 함수보다 1차 함수가 더 위에 있어요. 뒤집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순수하게 넓이를 구하려면 이건 안 써도 돼요. 교점의 좌표를 알파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넓이를 구하려면 A 영역은 0에서 알파까지 2차에서 1차를 빼야 되고 그 다음에 B 영역은 알파에서 1까지 1차에서 2차를 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넓이가 같다라고 비교해도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순서 바꾸지 말고 정적분만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빼는 거를 뭐 2차에서 1차를 빼든 2차에서 1차를 빼든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정적분만 진행하면 A, B 둘 중에 하나는 음수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넓이는 같았으니까 상쇄가 되는 구조죠. 그래서 넓이가 같다가 보이면 요거부터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알파라는 영역을 그 구간에 알파를 쓸 필요 없이 전체 구간인 0에서 1까지 한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뺀 걸 정적분하면 결과가 0이다. 넓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1차 함수에서 2차 함수 빼볼까요? 즉 y는 mx에서 2차 함수를 빼면 부가 반대로 돌아가니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 요거를 정적분한 결과가 0이야. 요거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리. 부정적분 할게요. 내림차순으로 x제곱부터 3분의 x 세제곱, 그 다음에 1차는 2분의 m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 0에서 1까지 하면 0 넣으면 버리고요. 1 집어넣으면 숫자부터 3분의 1 빼기 1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분의 m 요게 0이다 가 되겠죠. 따라서 결론은 2항에서 2 곱하면 m은 플러스 3분의 4 양수 나왔으니까 제대로 찾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9번과 10번에 지금 문제가 같은 유형인지 다른 유형인지를 잘 보세요.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여기 3차 함수 그려져 있고 0에서 x는 k까지, x값 k까지 이렇게 둘러싸인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a 요거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0에서 k까지 3차함수 정적분하면 되거든. 그런데 y는 2라는 산수함수와 x는 k라는 직선과 여기 3차 함수로 둘러싸인 B영역이 있어요. 이거 조금 이상하지? 위의 문제는 좀 다르지 않니? B영역을 정적분으로 구할 수 있냐는 거야. 어렵죠? 얘를 y축 방향으로 정적분을 하면 어느 정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x축 방향으로 정적분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고작 해봐야 k에서 2까지 정적분 할래요 라고 하면 어디를 구하는 거냐면 여기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지?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구해서 B 영역까지 합치면 직사각형이 되거든. 맞죠?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에서 파란색 정적분 결과를 빼버리면 B인데 그게 문제에서 또 A랑 같더라. 그러면 A는 0에서 K까지 정적분한 거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왠지 넓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위에 9번처럼 풀고 싶어요. 뭔가 정적분을 이용해서.
똑같이 풀어지진 않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파란색으로 쓴 영역을 C 영역이라고 볼게요. 넓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A랑 B가 같다 그랬죠? 그쵸? 문제에서. 그러면 여기다가 C를 그대로 더해 보는 거예요. C 이렇게 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좀 편한 영역으로 나오더라. 무슨 얘기냐? 좌변에 있는 A 더하기 C는 결국은 얘네 둘이잖아. 얘네 둘을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순수하게 3차 함수를 0에서 2까지 정적분만 하면 되거든. 그걸 그대로 옮길게요. 그래서 좌변은 0에서 2까지 4분의 1 x 세제곱을 정적분만 해도 A 더하기 C 영역 넓이 나온다. 같다 그랬죠, 위에 관계식에서. 그러면 B 더하기 C는 더 좋아요. 아까 설명하다가 나온 내용인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그러면 보이는 대로 가로의 길이는 2 빼기 K, 세로의 길이는 2 이렇게 되겠죠. 다 왔다. 그래서 좌변 부정적분 16분의 x 4제곱 0에서 2까지 그게 2배의 2 빼기 K와 같다. 자, 2 넣으면 1이죠. 0은 버리고 는 4 빼기 K. 따라서 K는 2분의 3. 되게 쉽죠, 그죠? 9번과 10번의 문제 차이를 좀 분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가 볼게요. 문제 11번 봅시다. fx 다항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f0은요? 이거 원점 지나는 거구나. 0,0 지난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모두 그래프로 연결하는 부분이라서 해석이 필요하고요. 자, x, y는 크기 관계가 y는 더 큰데 얘네 둘 다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입니다. 뭔지 모르겠고, 자, 에 대해서 이 관계식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입니다. 그리고 왼쪽 전제가 x, y가 전부 0보다는 크니까 양수예요. 그럼 양수가 나눠지거나 곱해지는 거는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양변을 x 곱하기 y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나 조건부터 볼게요. 그래서 가는 됐으니까 부등호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모조리 x 곱하기 y, 즉 양수로 나눠볼게요. 그럼 제일 왼쪽은 0, 사이에 들어있는 녀석은 x 곱하기 y로 나눴으니까 y분의 fy, 그 다음에 x 곱하기 y로 나누면 x분의 fx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중간고사 때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쌤이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무슨 얘기냐? 왼쪽에 적은 것 중에 하나를 들고 와볼게요. x분의 fx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려면 뒤에 빼기 0 빼기 0 이렇게 써준다 그러면 앞에 있는 x, fx라는 한 점과 뒤에 있는 0,0이라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보자고. 중간에 들어있는 y분의 fy는 원점과 y,fy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x분의 fx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점과 x, fx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이용해서 이걸 만족하는 위에서 다항함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로 그려놓을게요. 큼지막하게 그려보세요. 원점은 지난다 그랬으니까 여기 지날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1은 한 이 정도 갖다 놓을게요. 1.
자, 그런데 원점과 첫 번째 y,fy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 xy가 들어있다 그랬으니까 이거 잘 따라서 그려봐요. 1쪽에 좀 치우쳐져 가지고 y가 한 요정도 있다고 가정해볼게. 그때의 함수값 f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 이 정도의 함수값이 찍힌다고 볼게요. 요게 fy다 라고 한다면 함수값이에요. fy. 그러면 중간에 들어있는 y분의 fy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점과 요 녀석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일단 이렇게 그어 놓을게요. 기울기가 요 정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y보다 조금 위에 갈게요. y보다 조금 작은 x가 있어요. 그러면 x를 한 요 정도로 갖다 놔 볼게요. 까지 괜찮니? 그러면 f 위에 점을 한번 찍어 볼 건데 만약에 x를 넣었는데 뾰로로로로로 올라가서 아까 그어놓은 여기 직선 위에 존재하는 점이라 그러면 원점과 연결한 직선은 이렇게 그어질 건데 기울기가 똑같죠?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그러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죠. 위에 찍히거나 밑에 찍히거나. 맞죠? x라는 걸 넣었을 때. 그러면 아래쪽에 찍히면 원점 연결한 직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위에 찍히면 원점 연결한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누가 더 커야 되냐면 x, fx를 연결한 직선의 길이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더 가파른 녀석이 x의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쪽 녀석이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요렇게 지나고 요렇게 지나고 원점 지나는 다항함수의 형태를 떼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까처럼 파란색 직선처럼 그릴 수는 없고 위로 이렇게 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이게 fx, y는 fx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괜찮죠?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들어있는 크기 관계가 정해진 xy를 집어넣었을 때 원점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비교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새로 그려가지고 비교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다가 그려볼게요.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무리함수는 아니고 뭐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일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그림 그려놓고 볼게요.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 그래서 쭉 가서 요 정도가 1이다. 원점 표현하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뭘 비교하라 그랬냐면 대문자 ABC인데 각각의 A는 F'0입니다. F'0은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대략 보기 쉽게 이렇게 한번 아이고 여기 0이 아니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접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0에서의 접선을 그은 겁니다. 얘의 기울기가 F'0이고 그거를 A라고 두기로 했던 거예요. 괜찮죠? 그런데 빨간색의 기울기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건 썼다가 지울게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구할 거잖아. 맞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할 건데 마침 x 증가량이 1이거든. 그러면 1분의 높이 길이가 되는데 그게 곧 기울기 f'0이란 얘기지.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쭉 그려서 이만큼이 f'0과 같다. 왜? 밑변의 길이가 1이다 보니까 그렇더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B는 F1이라고 했어요. F1은 어디 있나요? 라고 했으니까 돌아와서 여기가 아까 F의 X자리가 1인 곳이니까 여기가 F1이거든.
F1 괜찮죠? 그럼 당장 비교해보면 F'형은 요 길이고 F1이 요 길이니까 F'형이 더 커요. 그럼 돌아가보면 일단은 A가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 보겠습니다. C는 0에서 1까지 fx의 정적분의 2배래. 이건 파란색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0에서 1까지 fx의 정적분은 요만큼의 영역의 넓이와도 같거든. 이만큼의 넓이와도 같은데 그것의 2배래. 그러면 넓이의 2배를 다른 함수값들이랑 비교하기가 조금 난감하니까 여기를요 0에서 1까지 fx의 정적분을 양변을 2로 나눠서 2분의 c다 라고 표현해 볼게요. 여기가 2분의 c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영역의 넓이로 한번 따져가 보면 빨간색 부분으로 다시 올게요. 빨간색 부분은 여기 얘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데 요 놈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F'0 이렇게 되죠. 즉 2분의 1 밑변 1 F'0이 높이였는데 우리 관계에 따라 이게 A였거든. 맞죠? 그래서 빨간색 부분의 넓이는 2분의 A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B를 이제 포함시키고 싶은데 두 번째 단서가 B는 F1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원점과 1,F1을 연결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1짜리인 애를 다시 쳐다보면 지금 선생님이 녹색으로 표현하는 곳의 넓이를 또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녹색 다시 끄집어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요 녀석의 넓이는 괜찮죠? 2분의 1 밑변 1 높이 F1인데 F1은 B라고 했어요. 그래서 2분의 B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넓이로 비교한다 그러면 녹색 넓이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거든. 그래서 그거 순서대로 적어본다 그러면 녹색 넓이는 2분의 B 보다는 파란색 넓이가 크죠? 2분의 C. 그거보다는 빨간색 넓이가 크죠? 2분의 A.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A, B, C 대소관계를 따지고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2를 곱해보면 제일 큰 걸 왼쪽에 갖다 놓을게요.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고 그 다음 B더라.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fx는 알파 베타에서 x축과 만나는 이치함수고요. 가나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걸 그려볼 건데, 자, 가에서는 알파는 음수고 베타는 양수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나는 음수랑 양수랑 더했는데 양수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더해서 양수면, 부호가 다름에도 더해서 양수면 음수의 절대값보다 양수의 절대값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더 멀리 양수가 가 있다는 얘기야. 그거를 만족하도록 함수를 그려보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건 풀이 과정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크게 그릴게요. 얘가 y축이고 얘가 x축이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에서 만나야 되는데 알파가 음수예요. 그런데 원점에서부터 양수 쪽이 더 멀리 있어야 돼. 그럼 대략 그려보면 꼭지점이 양수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 음수 쪽이 알파, 양수 쪽이 베타인데 양수 베타의 절대값,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더 멀다. 자, 이런 상태를 가지고 대소관계 비교해 볼게요. A, 알파에서부터 0까지 fx 정적분입니다. 정확히 이 부분이죠. 쓰기는 이렇게 쓸게요. A라고 쓸 건데 이거는 넓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정적분 값을 뜻한다라고 하면 일단 음수겠죠. 그러면
넓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은 작은 거지. 두 번째 보겠습니다. b는 0에서부터 베타까지야. 우와, 어디야? 이거 주황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0에서부터 베타까지는 넓이로 따진다면 이만큼인데 정적분 결과로는 a보다는 한참 작겠죠. 요게 b가 되겠다. 요게 b가 된다. 그런데 마지막 c는 어떻게 되니? 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정적분이야. 넓이가 제일 넓죠. 그런데 정적분 결과만 보는 거니까 가장 작은 녀석, 큰 거부터 할까요? 가장 큰 녀석은 a겠죠. 음수로서 3개 비교했을 때 가장 크고, 그 다음이 b고, 그 다음 넓이가 제일 큰 c가 정적분 결과로는 가장 작더라. 괜찮죠? 네.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 넘어갈게요.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정적분에서 평행이동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적분 구간, 아래끝 위끝은 점에 해당하는 거고, 적분 대상 함수는 도형에 해당하는 거니까 평행이동할 때 적용해야 되는 게 조금 달라요. 보겠습니다. fx가 x세제곱인데 이거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그것을 gx 그래프라고 한대요. gx 그래프 바로 적을게요. gx 그래프는 x축 방향으로 a만큼이면 x자리에 x 빼기 a를 대입한다. y축 방향으로 b만큼이면 y자리에 y 빼기 b를 대입한다인데 좌변에 y 빼기 b 넣었다가 마이너스 b 이항하면 플러스 b 이렇게 되더라. 뭐 여기까지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서 g0은 0이다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g x자리에 0. 그럼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b, 그게 0이다. 와, 관계식이 하나 튀어나왔구나. 괜찮죠? 두 번째, 이제 정적분인데 a에서부터 3a까지 gx와 0에서 2a까지 fx. 와, 평행이동한 것끼리의 차이의 뭐 정적분 요 계산하는 건데요. 밑에다 쓸게. a에서부터 3a까지 gx는 x 빼기 a의 세제곱 더하기 b. 구체적인 식을 적어놓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쪽에 있는 함수가 사실 fx의 평행이동 녀석이었잖아. 맞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평행이동을 시켜보는 거야. 근데 y축 평행이동하는 거는 다시 잘 봐봐. 이차함수가 요렇게 있어서 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여기 정적분 하고 싶어. 그러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넓이가 바뀌진 않죠. 즉 정적분의 결과도 유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래 위로 평행이동, 즉 y축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의 평행이동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돌아갈게. 이 녀석을 가만히 보니까 나는 나 이 함수 해석하기 싫어. x 빼기 a 말고 그냥 x만 혼자 있게 하고 싶어. 즉 x 자리에 x 플러스 a를 대입하고 싶어. 그치?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는 이거 는이라고 연결할게요. 어떤 평행이동이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뜻해요. 다시 순서가 대상함수가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나 이거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야. x 4제곱으로. 그래서 x 대신 x 플러스 a가 들어가야 되겠어. 그러면 함수를 x 대신 x 플러스 a를 대입하는 거니까 평행이동으로 해석하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이거든. 그렇다면 구간도 같이 이동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인테그랄 아래 끝은 a였는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면 0이 되겠고, 윗끝은 3a였는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면 2a가 되겠고, 대상함수는 x자리에 x 플러스 a를 넣을 거니까 x 세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b 정적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의 관계식에서 첫 번째 나온 a에서 3a까지 gx의 정적분은 0에서 2a까지 x 세제곱 플러스 b
정적분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x 세제곱이 fx였잖아. 요만큼이 fx였단 말이야. 그러면 위의 식을 온전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0에서 2a까지 fx 더하기 b 정적분에서 빼기 0에서 2a까지 fx 정적분, 요 놈이 32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각각 집어넣고 해도 해결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의 과정을 좀 줄여줄 수 있죠. 어떤 작업이 돼요? 적분 구간이 동일하고 대상 함수를 봤더니 f와 빼기 f가 날라가죠. 이렇게. 따라서 뒤에 거는 다 날라갔으니까 0에서 2a까지 b를 정적분한 거, 요거가 30이다 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 하듯이 bx 부정적분 구했어요. 이거를 0에서 2a까지. 그러면 2ab가 되겠네요. 이게 32더라. 따라서 a 곱하기 b는 16이더라. 괜찮죠? a 곱하기 b는 16이더라. 그럼 돌아오면 아까 처음에 0을 집어넣었을 때 관계식이 여기 있었네요. 이거 돌려놓으면 되겠죠? 정리 좀 할게요. b가 a 세제곱이더라. 그러면 돌아가서 b 자리에 a 세제곱을 대입할 수 있겠고, 여기서부터는 뭐 일사천리로 정답까지 도출할 수 있겠네요. 결론은 a 4제곱이 16이니까 4제곱에서 16이 나오는 실수는 2개 플러스 마이너스 2거든요. 근데 a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a 4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밑에 문제는 주기 함수에 대한 이제 정적분을 하는 건데, 이게 수학 1에서 삼각함수 배울 때 주기 함수를 배우긴 했어요. 그래서 주기 함수 표현하는 건 이제 낯설지는 않을 것 같을 때,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긴 할 거야. 정적분의 이제 결과는 주기 함수에서는 주기만큼 끊으면 어디서 끊든 정적분의 결과는 동일하다야. 그거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 문제 이어서 풀게요. 알겠죠? 자, 오늘 이제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뭘 하냐면, 이게 쌤이 지난 시간에 여기 풀어보라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유형 사로잡기 책을 쭉 넘겨보면 풀었던 것 안 풀었던 것이 막 섞여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가 이제 미분 지나서 그 극대극소 구하는 그 파트부터가 쭉 나올 거거든. 그쵸? 그래서 거기 앞으로 돌아가서 이 학원교재 유형 사로잡기를 쭉 찾아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안 풀린 문제들 쭉 풀어보고 안 풀리는 문제들 별표 쳐서 오고, 요게 이제 금요일까지 숙제가 되겠습니다.